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필호입니다. 7월 6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 유튜브가 오픈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 방송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주위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 10분씩만 꼭 소개해 주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7월 둘째 주죠. 이게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과 그리고 유망 세트를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다음 주에도 운수 대통하시라는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일정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다음 주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이 7월 8일이죠. 7월 8일 날 보면은 미국의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되고 6월 고용 동향 지수가 발표되고 미국의 국채 입찰이 있네요. 국채 입찰 단기물 3개월, 6개월 입찰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중요한 건 프랑스 총선입니다. 프랑스 1차 총선이 지난주에 끝났죠. 그렇게 6월 30일에 끝났고, 프랑스 총선 2차 투표일이 7월 7일입니다. 내일 일요일 날 프랑스에서 2차 지금 총선이 치러지는데, 이 총선에서 과연 국유연합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럽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겠죠. 그러니까 내일 프랑스 총선 2차 투표일이다. 그러면서 국유 연합이 과연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냐 안 차지하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은 보면은 미국에서는 6월 중소기업 낙관지수가 발표되고 미국의 3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이 국채 입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채 입찰이 부진할 경우는 국채금리가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3년물 국채 입찰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9일날 화요일날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이 있네요. 그러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움직이려는가 모르겠네요. 파운드리 포럼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나토 정상회담이 이제 미국에서 열립니다. 그러면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데 우리나라 윤 대통령도 여기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여기서 어떤 내용이 좀 나오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화요일날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이 또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준 것이 중요한 이벤트란 겁니다. 꼭 이 정도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은 또 어떤 지표들이 발표되냐면 중국에서 6월 소비자 CPI고 PPI가 발표가 되네요. 미국에서는 5월 도매 재고가 발표되고 또 10년물 입찰이 있습니다. 이 입찰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입찰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국채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 파월 회장이 상원에 이어서 하원 청문회도 참석을 하네요. 파월 회장이 또 어떤 발언을 하는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제부터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시즌이 시작됐죠. 수요일 날은 신세계가 실적 발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7월 11일 목요일 날을 보도록 할까요? 목요일 날 또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죠. 미국의 6월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죠.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한 이벤트가 되죠. 헤드라인을 지금 3.0 정도, 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근원은 3.4 정도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CPI가 엄청난 중요한 지표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30년물 국채 또 입찰이 있네요. 이게 다음 주에는
국채 입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채 입찰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우리나라 금통위가 열리네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를 지금 11번째인가 12번째인가 모르겠네요. 계속 통계를 하고 있죠. 이번에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5%를 통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프트업이라는 그 게임 회사죠. 이것은 엄청난 큰 게임 회사죠. 얘가 또 상장을 앞두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연주직원들의 2명이 발언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우리나라 이마트가 실적 발표가 있고, 미국도 이제 목요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네요. 이제 목요일날 미국에서는 팩시코 실적 발표가 있고, 델타항공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7월 12일 금요일 날을 보면요, 중국에서는 6월 무역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6월 PPI죠. 생산자 물가 지수. 우리가 생산자 물가 지수를 도매 물가라고 그러죠. 이것이 또 발표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7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되고, 이제 금요일 날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거죠. JP모건, 시티그룹, 엘스파고 중심으로 이제 금요일부터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본격화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향후 증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고용지표가 발표됐죠. 이 고용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이제 9월에 금리나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이제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상승을 했죠. 이 고용지표를 간단하게 보면은 실업률이 3개월 만에 최고치로 경신을 했고, 그 다음에 6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도 좀 크게 지난달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용지표가 부진하면서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죠. 오늘 국채금리 흐름을 보면요, 보면은 국채금리가 오늘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국채금리가 4.277 들어가면서 1.6% 정도 빠졌죠. 이같이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자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가 있다면서 오늘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볼까요? 달러 인덱스도 오늘 105선이 붕괴됐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그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증시에 증시 주변 여건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시장은 절대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당분간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제 반도체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디램하고 낸드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죠. 하반기 영업이익이 30조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 업황이 엄청나게 좋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이 나왔죠. 가이던스 8조 3천억보다 2조 1천억 정도가 더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최근 메모리 가격, 낸드 가격 계속 지금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고성능 반도체인 HBM 같은 지금 반도체도 계속 소티지 현상,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 이 시간에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계속 사라 그랬죠. 삼성전자 만약에 사신 분들은 여기서 치고받고 하지 마시고 계속 한번 홀딩 하는 거죠. 못 먹어도 고를 한번 해보는 거죠. 삼성전자 계속 홀딩 하시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제가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것이 삼성전자 반도체 쪽의 영업이익을 한번 봤는데요. 이것은 SK증권에서 예상을 한 건데, 자, D램 쪽에 하고, 자, 낸드 쪽, 그 다음에 파운드리 쪽에 영업이익을 예측을 했는데,
이번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10조 4천억 중에서 반도체가 한 6조 1천억 정도 예측을 했네요. 이번에 삼성전자 어제 실적 발표는 세세한 부분의 실적은 아직 발표가 안 됐죠. 전체 매출하고 전체 영업이익만 발표했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나 가전이나 이렇게 세분하게 실적 발표가 안 됐는데 증권사들이 이렇게 추정을 한 거죠. SK증권에서는 이제 KB증권이네요. KB증권에서는 이제 반도체 영업이 6조 1천억 정도 나온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대우증권 보고서를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대우증권에서는 반도체 쪽에 영업이익이 원래 4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6조 6천억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반도체 쪽에서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2조 정도 더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뭐 스마트폰도 아니고 가전도 아니고 전장도 아니고 지금 반도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삼성전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이와 같이 실적이 좋아지고 업황이 좋아지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반도체 쪽에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쪽에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질 것인가 그것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거 보면 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자 다음 주에 다음 주 7월 10일 날이죠. 7월 10일이면 수요일 날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삼성전자가 파리에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자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폴더블 폰 6를 공개하고 스마트 링을 공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이 관련주들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벤트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벤트가 지금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있네요. 아까 말한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이 있고 또 삼성전자가 휴대폰 언팩 행사를 하네요. 이게 아까 파운드리 포럼 관련주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관련주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이와 같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반도체 중에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그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는 저는 바이오 관련주는 계속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반도체 관련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계속 좀 미국에서도 바이오 관련주가 최근에 보면 트럼프 수혜주로 인식이 되면서 최근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했죠. 특히 최근에 보면은 이제 비만 치료제들이 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생겼죠. 비만 치료제들이 이번 주에 좀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그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비만 치료제 가격이 약값이 너무 비싸다. 그걸 인하하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라인릴리하고 노보노디스가 좀 조정을 보였죠. 그 다음에 또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가 조정을 보이는 이유가 있거죠. 하버드대에서 비만 치료제를 복용한 사람의 그 결과를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비만 치료제를 복용한 사람들은 실명, 눈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만 치료제들이 좀 조정을 보였는데 오늘 새벽에 마감 미국 증시에서는 일라인딜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보였죠. 제약바이오 ETF들을 보면은 하나는 0.9% 올랐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0.8% 올랐고 헬스케어 업종지수도 어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미국에서 최근 흐름이 좋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바이오 상승세는 왜 이어질까? 제가 한번 5가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연준이
금리나 기대감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죠.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물가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은 당연히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되면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고포주죠, 고포주. 우리나라 고포주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이오죠, 바이오.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가 더 강하게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관련주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고포주죠. 어제 인터넷 관련주 네이버 같은 종목이 강하게 올랐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로 먼저 분리되면서 또 인터넷 관련주 중에서 네이버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오 관련주들은 미국의 연준의 금리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앞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이오 관심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두 번째 이제 바이오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죠. 그러면서 어제 일부 언론사에서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죠. 그럼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미국의 빅파마들이 중국의 우시바이오하고 지금 이탁 생산 계약을 맺고 지금 우시바이오가 빅파마들의 의약품들을 이탁 생산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중국 우시바이오하고 거래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 중국 우시바이오하고 거래가 중단되면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를 이탁 생산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죠. 그럼 우리나라 바이오 CDMO 업체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뭡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죠. 그 다음에 바이넥스도 이와 같이 이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팜,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라는 이 종목도 이와 같이 CDMO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어제 강하게 움직였죠. 어제 바이넥스 같은 거 17% 올랐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이넥스도 뜨기 전에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죠. 그러면서 50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강화가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주에 수혜가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오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 최근에 대장주가 바이넥스가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 국내 그 언론에 따르면은 비만 시장이 100종까지 성장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이제 비만 시장이 강하게 상승한 이유는 그죠. 최근 중국이 6월 25일 날이요. 6월 25일 날 미국의 그 비만 치료제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를 사용 승인을 했죠. 세계에서 가장 비만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럼 중국인들도 비만 치료제를 이제 사 먹겠죠. 그러면 중국이 비만 치료제 사용 승인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비만 시장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근 비만 치료제 관련주 계속 강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비만 치료제도 뜨기 전부터 이야기를 해줬죠. 페트론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정 나올 때 사시면은 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페트론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추천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아침 방송을 해드리면서 절대 이 종목 매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페트론 사신 분은 저한테 어제도 내가 무료 방송을 했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때 음봉 나올 때 이틀간 계속 추천드렸죠.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고 나서 단기에 지금 50% 이상 수익을 하고 있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주식은 양봉이 나올 때 사는 것보다는 음봉이 나올 때 사신 분이 돈 벌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주식은 될 수 있으면은 양봉보다 음봉이 나올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이제 비만 치료제 어제 또 강세를 보인 게 D&D 파마텍이죠. 이 종목도 제가 뜨기 전부터 여러분들 사시라 그랬죠. 얘도 강하게 올랐죠. 그 다음에 한독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BNC 같은 종목. 이 정도 비만 치료제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 바이오가 왜 상승하냐면은 신약 개발 기대감이 지금 이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야겠죠.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가 어떻게 신약을 개발하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드디어 우리나라도 바이오 기업들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도 진짜 그것이 꿈이었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HLV 간암 치료제 이제 허가가 기대되고 있죠. 제일 허가를 신청했죠. 제가 본 6개월 안에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HLV도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면서 한가 칠 때, 두 번째 한가 칠 때 여러분 사라 그랬죠. 이거 문제 하나도 없다 그랬죠. 제가 HLV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임상에 문제가 있고 신약 효능에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신약이나 임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보면 HLV가 최근 강세를 보이겠죠. 앞으로 제가 본 6개월 안에 신약 허가가 날 가능성이 크죠. 특히 HLV 같은 경우는 간암 치료제가 1차 치료제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폭발적인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약과 오스코텍이 개발한 폐암 치료제죠. 얘도 5월 말에 미국의 그 임상종합회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공개를 했죠. 임상 결과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들이 8월 20일 이전에 이 폐암 치료제도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게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왜 또 바이오 관심 가졌냐? 바이오가 저는 키 맞추기가 좀 기대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잠깐 업종 지수를 보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거래소 시장은 주가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면서 2년 5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는 52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제 보면은 1.3% 2862로 마감해서 52 신고가죠. 그러면서 어제 장중에는 2871포인트까지 갔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코스닥 시장을 보면 기가 막히죠. 코스피는 52주 신고가를 나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의 52주 신고가는 910포인트 정도, 920포인트 정도 되죠. 지금 코스닥 지수는 847포인트밖에 안 되죠. 그러면 제가 보면은 항상 주식시장은 저는 30년 이상 주식을 해봤죠. 이렇게 코스닥 시장하고 코스피 시장이 이제 차이가 나면은 항상 주식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코스피는 전고점을 돌파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아직까지 지금 전고점까지 갈 지금 계리율이 상당히 크죠.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럼 코스닥 지수를 여기서 전고점까지 어떤 업종이 이끌고 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죠. 여기서 이것을 누가 이끌고 갈 것 같은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가 앞으로 이 코스닥 지수를 전고점까지 이끌어갈 주식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것이 저는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것이 뭡니까? 화장품, 그 다음에 전력인프라, 그 다음에 식음료 관련주들이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강해 올랐죠. 그런데 화장품 관련주는 강해도 이 코스닥 지수를 이끌지는 못했죠.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지를 못했죠.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빠졌죠. 그 코스닥 시장의 중심축이 세 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축이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가야지만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이오가 가야지만이 2차 전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반도체 소부장이 가야지만이 내가 보면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 축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2차 전지는 지금 가기가 좀 어렵죠.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들은 좋은 종목들은 주가가 엄청 지금 올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코스닥 지수를 이끌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코스닥 지수를 여기서 전고점까지 지금 이끌 수 있는 제가 보면은 주식은 바이오이지 않냐. 이게 바이오 관련주 계속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을 보면서 또 느낀 거 있었죠. 예, 바이오 관련주를 지금 예금들과 기관들이 엄청난 매수가 있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ABL 바이오 같은 종목 보면 지금 펩트론이 나와 있네요. 펩트론도 지금 예금들이 50만 주, 10만 주 거의 매일 매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예금들이 그제 53만 주 어제도 매수하고 있고 지금 기관들도 지금 며칠입니까? 6일 연속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니가캠 바이오도 한번 볼까요? 니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예금들이 어제 45만 주로 매수했죠. 기관들이 15만 주로 매수를 했죠. 그 다음에 또 어제 바이넥스가 어제 급등을 했죠. 바이넥스를 한번 볼까요? 얘도 예금들이 60만 주 매수했고 기관이 13만 주 매수를 했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제 예금들이 메이저 수급이라 할 수 있는 예금들하고 기관들이 바이오 관련주를 엄청나게 매수합니다. 어제 또 유한양행도 기관과 예금들이 엄청난 매수를 했죠. 결국은 메이저 수급들이 매수를 하면은 이와 같은 바이오는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바이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다시 한번 이제 바이오 쪽에 정리를 해주면요. 바이오를 왜 사야 되냐? 첫 번째,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주가 수혜가 발생된다. 그다음에 비만 치료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만 치료 성장이 급성장하면서 우리 바이오 관련주도 수혜가 발생된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번째, 드디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신약 허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의 키 맞추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코스닥 시장에는 세 개 축으로 되어 있는데 코스닥 지수를 앞으로 이끌 만한 것은 바이오가 가장 이끌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둘째 주에 어떤 섹터하고 어떤 종목들을 관심을 가진 것이 좋을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얘기는 계속했죠. 바이오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당연히 이제 바이오 쪽에는 관심을 가지고 단타하지 마시고 계속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바이오 쪽에 계속 최근 제2의 알터진을 찾아라 그러면서 엄청난 방송을 많이 했죠. 그 중에서 오스코텍, 니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에이플립 바이오 이런 종목들, 보로네이 같은 종목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이런 종목들은 좀 올랐지만은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오스코텍이나 니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 이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제가 어제죠. 어제입니까? 어제가 아니라 그제죠. 7월 4일날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나는 얘들이 좀 부담스럽다. 진짜 부담스러워가지고 나는 좀 안 올린 주식을 좋아한다. 그러면 셀트론 형제를 사시면 됩니다. 제가 셀트론 형제를 보면서 얘들이 주가가 못 가고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얘들은 당연히 가야 되는데 왜 못 가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보면 셀트론 형제들은 진짜 부담 없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사가지고 그냥 시간만 투자하면은 그냥 돈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하루에 이제 막 사자마자 오르기를 바라면은 그런 분들은 사지 마시고요. 나는 좀 1년에 한 50% 정도 수익 벌면 된다. 한 6개월 안에 50% 수익률로 내면 된다. 그런 편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셀트론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사야죠. 주가 이제 빠질 자리가 있습니까? 최근 금년 거의 1월부터 지금 거의 7월까지 6개월 동안 지금 바닥권에서 박스권 돌파하고 있죠. 이거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제가 보면 17만 5천 원 밑으로 절대 안 빠집니다. 이거 가면 셀트론 가면 얼마 갑니까? 내가 본 정고점 여기서 지금 오늘 종가 18만 원이죠. 못 가도 23만 원 가겠죠. 연말에요. 그럼 50% 수익률 나는 거죠. 연말까지 지금 한 6개월 동안 50% 수익률 나면 엄청나게 돈 많이 번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루에 30% 50%를 벌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은행 이자를 생각해야죠.
여기서 연말까지 투자해가지고 50% 수익률을 본다. 그러면 더블도 날 수 있겠죠. 이렇게 빠질 자리가 없는 주식을 골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차트 보신 분들 알겠죠. 여기서 셀트론이 빠지면 얼마 빠지겠습니까? 내가 본 셀트론 바자 17만 5천 원입니다. 지금 18만 5천 원이죠. 많이 빠져봤자 만원 빠집니다. 가면은 얼마 올라갑니까? 내가 보면은 더블도 갈 수 있다는 얘기고 50%는 기본이 가겠죠. 제가 보면은 23만 5천 원까지 기본으로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면요. 이게 이런 편한 주식을 가지고 주식을 하면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급등 나가는 종목을 맨날 선호하죠. 그러니까 그 급등 나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대처를 못하죠. 이런 편한 주식을 사가지고 기다리시면은 여러분들 편하게 돈 버는 거죠. 여러분들 6개월 동안에 한 50% 벌면은 큰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6개월 동안에 50%를 큰 돈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셀트론 같은 걸 사시면 안 되겠죠. 나는 6개월에 50%만 벌면 큰 돈 버는다 생각하시는 분은 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셀트론 제약도 여러분들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이거, 어제 93,500원에 마감했죠. 제가 보면 절대 이 종목, 85,000원 밑으로 안 빠질 것 같아요. 이 빠지면은, 빠질 자리는 많지 않고, 가면은 갈 자리가 2로 크게 보이죠. 이런 주식을 사가지고 기다리면은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는, 자, 다른 종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다. 좀 바닥권에 있는 바이오를 지금 찾고 있다. 그러면은 셀트론 제약 사가지고 연말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최소한 50% 이상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연말까지 지금 한 6개월 동안 50% 벌면 되는 거죠.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주식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제가 보면 자 온전히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전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수익률을 많이 내주다가 최근에 한 2주 조정을 보였죠. 온전히 특별한 이슈가 안 나오면서 주가가 질질 흘러내렸죠. 그런데 7월 15일이죠. 7월 15일 날 채권전 최종 입찰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입찰 가능성이 있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채권전이 100%는 아니다 그랬죠. 채권전이 이제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을 하면 우리가 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제 논리를 이야기죠. 경제 논리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프랑스 전력공사하고 우리나라 한수원하고 경쟁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한수원은 원전을 프랑스보다 50% 싸게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채권전을 30조 원에 건설을 하면은 프랑스는 60조 원에 건설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경제 논리로 이야기하면은 프랑스가 60조 원 들고 우리나라는 30조 원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수주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경제란 것이 특히 원전이란 것이 정치적인 입김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도 체코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체코를 3번 방문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정치적인 변수가 좀 남아있지만은 제가 본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자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뉴스케일 파워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미국 증시에서 보면 뉴스케일 파워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주가 한번 볼까요? 오늘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가 약간 이 꼬리가 달렸네요. 오늘 장중에 14%, 15%가 상승을 했다가 오늘 5%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최근 미국에서 이와 같이 대표적인 원전관리주를 할 수 있는 뉴스케일 파워가 이렇게 강하게 오르고 있죠. 이렇게 미국에서 강하게 뉴스케일 파워가 오르고 있는 이유가 그죠. 자, 최근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전력수가 급증할 것이라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 두 사람 다 원전 쪽에서는 친원전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내가 보면은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주가가 상당히 양호하죠.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채권원전이 우리 만약에 입찰에 탈락을 하면은 우리 원전관리 일시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원전에 대한 해외 원전 수주라는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온전 산업을 부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온전 관련주 만약에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온전 관련주 계속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두산 LBT, G2파워, PHI, 우리기술, 한전기술 같은 종목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반도체 관련주도 최근 분석을 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성 밸류체인에 이렇게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많은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해라. 자, 삼성전자 실적도 좋았고, 그다음에 8월 달에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 콜 테스트, 품질 테스트가 이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삼성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오니가 IPS, 그다음에 이오테크노스, 오르스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같은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라는 얘기죠. 이게 삼성 밸류체인에 삼성전자에 비중이 많은 종목. 제가 보면은 자 HBM 쪽에서는 이오테크노스가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있죠. 저기 HBM 쪽에 이오테크노스는 삼성전자에 주로 많은 장비들을 납품하죠. 그래서 내가 보면 이오테크노스도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오니가 IP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니가 IPS도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오르스 테크놀로지도 삼성전자 HBM 쪽에 이것도 검사 장비를 납품하면 되죠. 이런 종목들 좀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 관련주는 아까 말씀드렸죠. 7월 10일 날 언팩 행사가 진행된다 그랬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폴더블을 공개하고 스마트 링을 공개한다 그랬죠. 폴더블 쪽에 가장 수혜주는 파이널텍이죠. 파이널텍 같은 것은 내장인지 외장인지를 만들죠. 그러니까 파이널텍이 원래 내장인지만 만들다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 부품업체 이원화 정책에 따라서 파이널텍이 이제 외장인지까지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KH바텍은 외장인지만 만들고 있죠. 파이널텍은 내장인지를 다 만들기 때문에 얘가 폴더블 가장 수혜주죠. 그러니까 파이널텍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인터브로스죠. 인터브로스는 PCB 업체죠. PCB가 뭡니까? 기판이죠. 기판 중에서 얘들은 자 양면 연성 기판, TG 타이저를 만든 업체죠. 여기서 이제 스마트 링 반지죠. 그 출시되면 가장 수혜주입니다. 만약에 7월 10일 날 스마트 링이 이제 처음으로 공개돼 가지고 엄청난 획기적인 제품이다 그렇게 알려지면은 인터플러스가 또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링이 별볼로 없다 그러면은 주가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못 움직이겠죠. 제가 보면은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마트 링이 상당히 획기적인 제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인터플러스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바이오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와 같은 종목 중심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꼭 10분씩만 소개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7월 4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